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회 지방선거 임실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이창익입니다. 자, 임실은 지금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활로를 열어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자, 오늘 토론회가 진짜 살림꾼의 자질과 공약을 꼼꼼히 비교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번 토론회는 임실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방송 연설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 2분을 초청했으며 좌석은 사전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자, 그럼 두 후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6번 무소속 한병락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6번 한병락 임실군수 후보입니다. 자,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한득수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한득수입니다. 자, 오늘 토론은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공약 발표, 2차례의 주도권 토론과 공통 질문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질문과 답변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정면의 모니터를 보고 시간 안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임실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6번 무소속 한병락 후보, 시간은 1분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기호 6번 한병락입니다. 지난 14년간 국민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오직 임실의 미래만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 직업은 임실 미래를 준비해온 사람입니다. 이번에 저는 당에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잠시 옷을 갈아입고 정당 공천을 이기는 국민 선택편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꼭 되어야지 하시며 제 손을 잡아주시던 어르신의 따뜻하고 간절한 그 손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14년의 눈물과 기다림,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이 함께 임실의 미래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오직 국민의 행복과 임실의 미래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한득수 후보 1분 드립니다. 사랑하는 임실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확실한 변화, 유능한 여당 군수, 더불어민주당 임실 군수 후보 기호 1번 한득수입니다. 이제 임실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변화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구 2만의 작은 농촌 지역이지만 미래 발전에 확고한 저력을 가진 곳이 바로 우리 임실군입니다. 이제는 12년 무소속 시대를 마감하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가는 강력한 집권 여당 군수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우리 임실 국민들께 확실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정부 여당과 협력하여 임실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또한 임실 국민 모두에게 연 200만 원을 지급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실형 농촌 기본 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한다면 한다는 정신으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득수는 우리 임실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자, 이번에는 핵심 공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실군의 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은 무엇이며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한득수 후보께 2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한득수가 임실 재도약을 위한 경제 도약을 위한 5대 핵심 공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군민 1인당 연 200만 원의 임실형 농촌 기본소득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내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사업 신청이 올 하반기에 예정돼 있습니다. 이 사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 예산 중 군비 부담은 30% 내에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과 산림, 자원을 통한 햇빛 나무연금을 더해서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둘째, KTX 임실력 정차는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임실력 KT 정차 관련 타당성 검증 용역이 국가철도공단에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사업이 65억 원의 군비 부담을 국비로 확보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셋째, 농업예산 비중을 25%까지 확대하여 365일 월급 받는 농부 시대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 농업 모델, 농한기 소득작목 개발, 가공유통시설 확충, 농가 경영비를 줄이고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넷째, 전국 9만 6천 이통장들을 위한 전국 이통장을 임실에 유치하겠습니다. 국비 공모와 10초 도비 남았습니다. 매칭을 통한 관천 입원에 건립하도록 연수원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무소속 한병락 후보 마찬가지로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저의 1호 공약은 임실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거주 수당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소득 보전, 임실 거주자의 자긍심 고취 및 민생 경제 활성화 유도를 통해 인구 감소를 막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초기에는 연간 120만 원에서 시작해 연간 36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이렇게 마련하겠습니다. 첫째, 국가 예산 확보 극대화로서 임실군에 주어지는 국가 예산과 공모사업 예산을 대거 확보함으로써 군의 재정적 여유를 확보하겠습니다. 둘째,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거 임실군의 연간 예산 중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불효불급한 사업, 선심성 전시행정 예산 등을 전면 구조조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절감된 비용을 거주수당 예산으로 최우선 배정할 방침입니다. 셋째, 정부가 인구 소멸 지역에 지원하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 등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 자금을 취지에 부합하는 거주수당 제도와 연계하여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넷째, 쉽지는 않지만 기업 유치, 관광 활성화, 소득사업 추진 등을 통해 재정 확대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섯째, 올해 추가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꼭 가져와서 재정 확대를 군비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각 가정에 배포한 이 공보물을 보면 저의 모든 정책이 잘 나와 있습니다. 9대 정책, 군정 5대 핵심 등 꼭 읽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상대 후보에게 공약을 주제로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7분이 주어지는데 질문과 답변 시간은 되도록 1분을 넘지 않게 해주시고 최소 2차례 이상 질문, 답변 시간은 30초 이상을 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질문 내용은 공약과 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제한하고 토론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소속 한병락 후보에게 주도권 7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임시령 농촌 기본소득 가운데 햇빛 연금을 8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매달 15만 원씩에서 이제 180만 원인데요. 20만 원은 이제 8만 원을 햇빛 연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산림 자원 소득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공유지가 많습니다. 그 공유지를 태양광을 설치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너무 궁금한 게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은 태양광 발전소를 짓더라도 전기를 저장하고 보낼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태양광을 단 한 개도 설치할 수 없고 발전 수익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연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 역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익 창출을 연구하다가 중단한 상태입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경우에도 전력 가격이 폭락하거나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제도가 축소될 경우 막대한 초기 자본 투자 및 고정적 설비 유지와 보수 비용 등으로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세요. 아니 송전솔로를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AI를 만들어내려고까지 그 전기를 확대하려고 그러는데 확보를 보다니 태양광 전기를 확보를 보다니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 후보님이 예. 좀 억지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무엇이 그게 억지 주장입니까? 지금 현재 임실에 태양광 허가를 받아서 100개 업체가 아예 시설을 못 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 100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향후. 이게 향후 하시는데 지금 태양광을 설치하는 겁니까? 향후 그렇다는 얘기죠. 아니 언제 오시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말씀하세요. 송전솔로가 주어지면 4년 임기 내에 태양광을 설치하겠다. 그 태양광으로 우리 햇빛 연금을 주겠다. 공유주를 통해서 주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산시소라고 임실에서 생산한 전력은 임실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일부였습니다. 일부. 아니, 전체가 그러지 않고 일부는 그렇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팔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4년 안에 하여튼 태양광을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한 후보님은 5월 20일 출정식에서 임실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임실군 2026년도 예산의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어떤 사업과 어떤 재원을 통해 1조 원을 만들겠다는 것인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민선 6기부터 출발해서 취임 당시 2,800원 정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7기, 8기를 거쳐서 6천억 원 정도까지가 근접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면 예산 규모 대책으로 본다면 예산은 대규모 국책 사업을 유치하는데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농촌 기본소득만 시행해도 약 300억 원 정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이통장 연수원 등 옥중호 수면 개발, 오수면 반려동물 제가 그만 거점 들어도 육성 등 되겠습니다. 네네네. 여러 가지 예, 사업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 6천억을 기준시 매년 5%씩 증가한다 해도 2030년에 약 7,700억에 불과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정부 여당과 협력하면 예산 확보가 쉽다고 하셨는데 여당 군수가 되면 저절로 유능해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갖고 있는 것은 그래도 여상 집권 여당입니다. 장관을 뵙기도 쉽고 대통령 면담도 가능하고 군수로서의 국책 사업도 끌어오는데 유리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기본소득을 했을 때도 여당이 아니어서 무소속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짧게 좀 대답해 주세요. 예, 예. 여당 국회의원들 이야기하셨는데 여당 국회의원들이 모두 자기 지역구 챙기기 몰두하죠. 그리고 장관이 임실 군수 민주당이라고 그냥 뭐 마구잡이로 만나주고 그럽니까? 절대 저는 그러지 않아요. 평소에 지난번에도 가서 아, 김윤덕 장관도 직접 제가 가서 만나고 왔습니다. 평소에 이제 안면이 있으니까 만나주신 거 아니에요. 자, 거기까지 하시고요. 저는 민주당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군수 개인이 평생 쌓아온 독립적인 행정 능력, 인맥, 다양한 경험, 고도의 판단력 등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농촌 주민수당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미 제가 4년 전부터 주장한 임실 거주수당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말만 살짝 바꾼 것은 아닌가요?
나는 거주수당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거주수당은 거주하는 사람한테 60만 원씩 준다고 돼 있는데 60만 원이면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이, 간단하죠. 150억, 160억 아닙니까? 120억을 기본소득을 네, 주는 1분 것도 남았습니다. 버거워서 됐습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나무연금을 120만 원 주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죠? 잘 보세요. 연간 120만 원입니다. 아, 그러니까 연간 120만 원 주겠다고 그랬는데 나무연금이라는 게 뭔지 우리 임실 국민들한테 설명해 보세요. 예를 든다면 저희가 산지가 70%입니다. 농업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이, 그 산지 속에서도 국유지 살림이 있습니다. 그 국유지에다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는지 그 사업 내용을 말하라니까 다른 걸 말씀하시네요. 임실형 농촌형 기본소득 보면 돈 주겠다는 거 말고 다른 시군과 무엇이 다른지 임실형이라는 단어를 붙이려면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고 바랍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권역별 퇴비 처리장 설치를 주장하셨는데 축협조합장 8년 동안 몇 개나 설치하셨죠? 예, 여기까지 듣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한득수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7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예. 같이 해주셔도 됩니다. 한병락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한 후보님 공약을 보면 임실 거주수당으로 먼저 연간 12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360만 원까지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농촌 기본소득에 필요한 150억 예산 마련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햇빛연과 나무연금을 통해 새로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버려졌던 유청을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겠습니다. 이를 통한 군비 부담을 줄여주겠습니다. 그런데 한병락 후보님의 공약을 보면 토목 건설 예산을 줄여서 거주수당에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360만 원까지 확대하려면 군비가 약 600억 원이 소요됩니다. 단순히 토목 예산을 줄이는 것만으로 600억 원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임실군 토목 예산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중 얼마를 줄여서 거주수당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아울러 불필요한 토목공사였다고 한다면 어떤 사업이 어떤 토목이었는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임실 군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을게요. 우리 임실 시장 다리를 중심으로 아래 하천 공사하면서 300억을 썼습니다. 하천 윗부분을 공사하면서 350억을 썼어요. 저는 그런 예산을 전략할 수 있으면 전략하겠다는 것이고 아까 토목공사 예산만 줄여가지고 제가 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 공약을 잘 읽어보시면 국비와 도비도 확보하고 기업 유치도 하고 필요하면 불필요한 예산도 조정하고 중복 사업도 정비하고 내가 이따 또 이렇게 다시 기회 드리려니까 예. 됐습니다. 질문 예. 또 하시죠. 현재 임실구 토목 예산 비중이 알고 계신 부분적으로 본다면 약 13% 650억 원 정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잠깐만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올해 임실군 토목 예산은 약 60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목 예산 전체를 삭감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농촌 기본소득 사업 유치 등 정부 사업은 무소속 군수로는 한계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의 힘 있는 군수가 추진해야 강력한 예산 확보와 신속한 실행력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하나 드리고 하고 나서 하세요. 예, 그러세요.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임실군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양질의 기업 유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 후보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맞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
두 가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방위산업체 유치입니다. 우리 임실군에는 35사단뿐 아니라 지난 1980년 설립된 육탄약창이 있습니다. 50년 가까이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주민들에게 재단권 행사와 개발 제한이라는 차별의 희생을 감내해 오셨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도 평소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정당한 보상 차원에서 정부의 방산 기업 유치를 강력히 건의하고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피지컬 AI 배후 도시를 통한 기업 시너지입니다.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이 전북 새만금 9조 원 투자를 확정하였습니다. 첨단 산업 거점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마침 우리 임실에는 로봇의 핵심 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술의 일진제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저는 기업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이 일진제강 제2농공단지를 이미 7, 8년 전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진제강 본사가 오지 않고 있어요. 저는 이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하나만 여기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면 지금 오순면에 농공단지가 2개 있습니다. 한 면에 농공단지가 2개 있는 것은 전라북도에서 아마 오순면일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오순면에 임실 전체에 흩어져 있는 소기업들을 집적시켜서 거기를 특화 단지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우리 애견산업과 관련된 산업들을 적극 유치해서 오수 인구가 적어도 500명, 1000명 정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정책은 함께 공유해서 임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실 거주 수당은 네네. 단순히 돈을 날아주는 정책이 아닙니다. 단순 복지도 아니에요. 임실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고 임실을 사람이 떠나지 못하게 하고 임실에 짧게 듣도록 사람이 하겠습니다. 오도록 만드는 정책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밝혀드립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각각 6분씩 드리는데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자유 주제로 상대 후보에게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최소 이 2차례 이상 질문을 해주시고요. 또 지나친 인신공격이나 비방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민주당 한득수 후보에게 6분의 주도권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병락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한 후보님은 이번에 민주당에서 탈당하셨고 무소속으로 나오셨습니다. 탈당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시죠? 예, 그렇습니다. 두 예. 번입니다. 예. 이유도 말씀드릴까요? 아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요.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하셨고 그 이후에 복당하셨습니다. 2018년 경선 때에는 탈당 후 복당 사유로 감점을 받아 경선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당에 가처분 신청을 내셨습니다. 2022년도에는 민주당 임실 군수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경선을 신청하셨다가 감점 통보를 받고 탈당하셨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는 민주당 입당 후 단 한 번도 당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한 후보님, 이번에 탈당하신 건 경선이 불리해지자 무소속 출마를 위해 탈당하신 건 아닌지 아시겠지만 우리 임실에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경선을 끝까지 완주하는 모 후보도 계십니다.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가치관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주입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주입이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오직 하면 탈당했겠어요. 30분 남겨놓고 25% 감점 주겠다고 그러고 우리 한득수 후보는 20% 가산점 주겠다고 그러는데 45% 차이가 나는데 어느 바보가 그 경선에 아니 그건 당원 단계에서 정당한 절차에서 신임 20%를 주고 감점은 우리 후보님의 잘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그것이 개인
그것이 국가가 잘못한 겁니까?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25% 감점 받은 것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이의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25% 감점을, 그것도 경선 규칙에 그러면 미리 넣어서 통보를 해야지 왜 30분을 남겨놓고 합니까? 제가 볼 때는 같은 정치인이면 우리 한득수 후보님이 이 한병락 후보를 위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 됐습니다. 다음 질문하고 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야기하시죠. 예. 한병락 후보님께서는 선관위에 제출하신 농업 공약들을 제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네. 우리 임실농업은 현실을 바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전체 면적의 70%인 산지인 우리 임실에서 농가 소득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려면 고부가 가치 농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단히 산지 자원화 사업 추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벌어지는 산림을 수익 창출 핵심 가치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약속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업 인근 정읍이나 완주처럼 대규모 사육이 어려운 임실에 맞게 양이한 질로 승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임실군 가축 유전자 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한 마리를 키워도 고부가치로 최고의 값을 받을 수 있는 고품질 명품 축산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덧붙여 기상이변으로 인한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해 수도작 공동 방제를 연 3회 이상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예, 질문하시죠. 임실의 지형과 임실을 치열하게 고민해온 저의 이러한 농업 공약들은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울러 한 후보님께서 위기에 처한 임실 농가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업 공약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에서 농민들이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예. 여러 가지 특용작물이라든가 무슨 사업도 중요하지만 예. 농사 비용을 줄여주는 겁니다. 농약값, 비료값, 인건비 줄여주면 소득이 그만큼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그런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농업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6차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되고, 그리고 스마트팜 농업을 남았습니다.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우리 농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품목 개발이 되지 않아서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단 예를 들면 고부가 갇힌 각방의 약방의 감초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초는 약 재배자에 의하면 사조 시장이라고 합니다. 30%만 국내 생산하고 70%가 수입이라고 합니다. 이런 품목 개발을 통해서 임실의 부가가치 농업을 높여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초점도 이야기는 해야죠. 네. 예, 우리 한병락 마무리해 후보도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한득수 후보 좋은 정책은 저도 활용하고요. 예. 하여튼 임실에 농민이 행복해야 임실에 행복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다음은 무소속 한병락 후보에게 주도권 6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 성수산 인근 음식점에서 90명가량이 향응을 제공받는 현장에 경찰과 선관위가 들이닥쳐 선거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그 자리에 한득수 후보님도 참석하셨나요? 예, 아니라고만 해주십시오. 그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형도 받은 적도 없고요. 아니, 선거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가 확인을 해요, 그걸요?
아니 거기 나온 경찰과 선관위에서 선관위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선관위에서 조사했을 뿐이지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내용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제가 않습니다. 위반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경선 과정 토론회에서 모 후보가 동식사 모임 관련 한 후보님의 측근으로 소문난 방땡땡 씨를 물었을 때 한 후보님은 방땡땡 씨가 한 후보님의 캠프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도 똑같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선거 캠프에 정식적으로 등록된 사람도 아닐 뿐더러 저희가 수백 명 정도가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지지자들도 계시고요. 그분 중 한 명인데 어떻게 그분 한 사람을 가지고 특정을 지정해서 연과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 그래요. 저는 정치인은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도 정직합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뭐 정직하다니까 우리 임실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음식점 모임을 일본 임실 기본사회 측에서 주최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성수산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예, 한 후보님의 동단체 직함은 무엇이죠? 전 기본사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또 질문하겠습니다. 또 하나 불거진 것이 돈봉투 의혹입니다. 이에 대해 한 후보님은 의혹 후 당사자를 만난 것은 맞지만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도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예라고만 대답해 주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와 무관한 일입니다.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 내용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신문에 그러면 기사가 여러 번 나왔는데 그 언론사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나요? 그 언론사한테 직접 물어보시고 저는 조사 받은 적도 없고 신고 받은 적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잘하셨습니다. 그 상기 식당 건과 함께 언론에 이 돈봉투 사건이 보도되다 보니까 국민들 사이에 식당으로는 관련이 없습니다.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고 식당으로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그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돈봉투 사건으로 하여튼 언론에 보도가 되다 보니까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고 민주당 경선 과정이 연기되는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말씀하시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곧 진상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떳떳하시면 내일이라도 기자회견 하셔가지고 조속히 수사를 아니 왜 제가 기자회견 합니까? 죄가 없는데 그런 일도 없을 뿐더러 죄도 없을 뿐더러 중앙당 윤리감찰을 통해서 문제가 없다고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제가 못담시 기자회견 합니까? 아무 일도 없는데. 아무 일도 없다 이거죠. 저는 관련된 일도 없는데 왜 기자회견을 해요? 관련이 왜 저 성수산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거기에 멤버로 그냥 참석했다면서요. 아니 돈봉투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아니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걸로 가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꼭 물어봐 달라고 하는 지역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학업과 생업을 동시에 하느라 고생하신 데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첫째, 경선 과정 TV 토론 시 인하초, 인하중, 인하고란 푯말을 내걸었는데 입학에서 졸업까지 어떻게 된 것인지 간단하게 초등학교 입학 연도와 고등학교 졸업 연도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초등학교는 거기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인하초, 중고등학교 나온 건 사실이고요. 네. 제가 대학은 벽성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후보님, 예.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소년공이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죠. 저는 이 학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걸로 족한 겁니다. 초등학교를 안 나왔으면 아니, 어떻습니까? 국가가 인정하는 정식 학교를 나왔는데 그걸 왜 물어봅니까? 아니 초등학교 입학 연도와 고등학교 졸업 연도도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기억이 잘 안 되시는 모양이네요. 그러면 벽성대 그 졸업 연도는 언제입니까? 1분 남았습니다. 그것도 네. 직접 거기 가서 물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후보님은 유능한 경영 전문가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아니 그러면 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 안 나왔습니까? 서울대가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니 서울대 나왔는데 그럼 후보님은 어디 나오셨습니까? 저도 서울대 나왔죠.
예. 그러면 시방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라를 어떻게 경영했습니까? 우리 국민들을 고통의 도가니로 몰아놨던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은 앞으로 군수 되시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누가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전체를 매도하는 아니, 물어봐도 그런 그런 거 태도는 아닙니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니, 정식적으로 정식적으로 아니에요. 국가가 인정하는 학교를 다니는데 아니, 불구하고 물어봤다는 것이 자, 자세히 마무리 추격조합장으로 좀 해주십시오. 계시면서 직원들의 급여라든지 수당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흡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진짜 본인이 유능한 경영 전문가인지 좀 답답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회도 많이 뜨거운데요. 첫 번째 공통 질문 순서인데 선거 과열에 관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열한 선거 과정에서 갈라진 지역 민심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좀 높은데요. 선거 이후 갈등을 씻어내고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임실 발전을 이끌 통합의 리더십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소속 한병락 후보께 이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선거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4년의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는 깨끗하고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없는 후보가 당선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지역 민심은 갈라지고 소용돌이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임실 국민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만약에 중도 낙마로 인한 재보궐선거가 있을 경우 군 예산으로 치러져야 하기 때문에 거액의 임실 국민 혈세가 낭비됩니다. 잦은 선거는 지역 주민들을 지치게 만들고 행정 신뢰도를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4년 임기가 확실하게 안전한 군수여야 대외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얻고 임실군 몫을 당당히 챙겨올 수 있습니다. 물론 군수의 무덤이란 단어도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누가 도덕적, 법적으로 결점이 없는 4년 동안 흔들림 없이 군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지가 국민 여러분의 최우선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는 후보 당선이야말로 선거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임실 발전과 화합을 이루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유증 극복 및 대통합 해법으로는 국민 대통합위원회 구성, 보복 인사와 편가르기 금지, 국민회관 대토론회 찾아가는 국민대화,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활성화 집중 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거는 경쟁의 과정이지만 군정은 통합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군수되면 이 통합에 가장 앞장서는 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민주당 한득수 후보에게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저 한득수는 1호 공약은 임실 전 군민에게 연간 200만 원을 지급하는 임실형 농촌 기본소득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실질적인 가계소득을 책임지겠습니다. 먼저 농촌 기본소득 공모사업을 선정으로 연간 18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자, 한득수 후보님, 통합의 리더십과 관련된 얘기를 좀 질문드렸는데요. 선거 과열로 인한 민심의 분열을 봉합하는 방안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통합의 리더십으로는 상생으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이루어왔던 상황 속에서도 저는 모 후보와 함께 연대하면서 아우르면서 함께 이루어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두 번에 거쳐 민주당 당내 경선을 통해서 어려움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 와중에도 두 후보를 함께 포용하면서 한 분은 우리 선대본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임실 미래의 통합형으로 함께 똘똘 뭉쳐서 하겠다 이런 말씀과 덧붙여서 임실이 그간의 불협화음과 분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그런 한둑수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임실의 신계룡 송전설로 대응 방안을 묻겠습니다. 자, 한전이 추진 중 임실 신계룡 송전설로 건설 사업을 두고 생존권과 환경 파괴에 대한 주민 반발이 거셉니다. 자, 주민 눈높이에 맞춘 적정한 보상과 지역 목소리를 관철하기 위한 대응 전략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 먼저 민주당 한득수 후보에게 이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전솔로 문제는 입지 선정 기준 수용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한전 입지 선정 위원회의 운영이 폐쇄적이고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은 경관 훼손과 재산상 침해, 건강권 우려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와 절차적 투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지역 주민들이 3명이 참여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군수가 된다면 일단 타 시도 사례부터 꼼꼼히 찾아 우리 임실의 해법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 주도로 소통 채널을 만들어 주민들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여 문제 해결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음 무소속 한병락 후보에게 2분의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임실의 송전설로 갈등은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지방 청정 지역이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해야 하느냐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송전설로 문제는 단순히 전력시설 하나를 놓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 생활권, 재산권, 농업환경, 지역 공동체까지 영향을 주는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현재 분노한 임실 군민과 의회는 이웃 지자체와 연대하여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배수진을 친 상황입니다. 최선의 방안은 송전선로를 설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는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 방침을 강조하셨습니다. 기업이 내려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부득이하게 송전선로를 설치할 경우가 발생한다면 첫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안 노선을 적극 검토하고 둘째, 합당한 보상과 지역 상생 대책을 강구하고 셋째, 합리적인 정무적 대응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설치 구간 최소화에 집중해야 됩니다. 다섯째, 특히 새만금까지만 송전선로를 설치해서 많은 전기를 필요하는 대기업들이 새만금에 투자하도록 하고 대기업의 계열사나 자회사 등을 임실에 유치하는 방안을 강력 추진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라면 반드시 해결하고 좋은 길을 걸어가고 함께 잘 사는 자랑스러운 임실을 만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자, 이 준비된 시간이 거의 다 흘러서 이번에는 마무리 발언을 들어보는 순서를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마무리 발언은 기조 연설의 역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한득수 후보에게 1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실 군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임실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또다시 임실이 무소속으로 남아있을지 집권 여당에 강력한 힘이 있는 군수를 통해 미래로 도약할지 이제 선택은 군민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임실 군민은 인구 감소와 농가 감소, 지역 경제 침체 등 많은 어려움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저는 농촌 기본소득 실현과 KTX 임실력 정차,
농업예산 확대, 임실의 소득과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사람만의 힘으로 임실군을 하루아침에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국회의원 그리고 임실 군수가 된다면 강력한 힘으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능하고 마무리해 주십시오. 힘 있는 여당 군수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마무리해 주십시오.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기호 6번 무소속 한병락 후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실 군민 여러분, 토론회를 통해 진짜 군수감이 누구인지 판단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군수는 연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군수는 상품이 아니어서 잘못 뽑아도 4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와 우리 후손에게 돌아갑니다. 저는 행정, 경제 전문성, 다양한 중앙 인맥, 검증된 능력과 깨끗함으로 임실을 살리겠습니다. 저 한병락 정말 군수하고 싶습니다. 잘하고 싶습니다. 자리가 탐나서 아닙니다. 한병락이 군수되더니 정말 살기 좋아졌어. 그 한마디 듣고 싶어서입니다. 정말 준비 많이 했습니다. 한병락을 뽑아서 군민의 선택이 옳았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임실의 이재명이 되겠습니다. 이 말이 아닌 결과로 기억되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해준 후보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회를 통해 임실 발전을 이끌 적임자를 선택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내일 오후 3시 55분에는 비례대표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방송됩니다.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임실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임실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오늘 토론회 함께하지 못한 임실군수 선거 후보자 연설회가 방송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임실 군민 여러분, 무소속 기호 5번 임실 군수 후보 정인준입니다. 평생을 임실에 흙먼지 날리는 현장에서 군민 여러분의 손을 잡고 살아온 제게 오늘 군민 여러분 앞에 서는 이 순간은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저는 늘 현장으로 향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아무리 멀고 해진 곳이라도 단 한 분의 군민이 살고 계신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제가 가야 할 길이고 들어야 할 목소리라 말입니다. 군민 여러분, 지금 우리 임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느 마을을 가나 청년들은 보이지 않고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세월 속에 우리 임실의 수많은 지역들이 철저히 소외당하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그 깊은 박탈감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선거 때만 찾아와 고개를 숙이고 당선되면 돌변하는 정치로는 우리 임실의 눈물을 닦아줄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국민의 삶 속에서 해결책을 만들어낼 진짜 일꾼이 필요할 때입니다. 저 정인준은 12개 읍면 어느 한 곳도 소외당하지 않고 균형 발전을 이루어 모두가 풍요롭고 골고루 잘 사는 임실군을 만들 것을 약속합니다. 임실읍 정원리에 산림치유 힐링대단지를 조성하고 사회복지연수원을 유치하여 150만 사회복지인들을 찾도록 만들겠습니다. 관촌면 4선대 비세관광특구 조성 및 순천 완주 고속도로 4선대 IC 신설, 신평면 화해 실리콘밸리 강진면 전북의 화계장터, 운암면 레저 스포츠 관광단지를 구축하겠습니다. 오수면 세계 명견 테마랜드 완성, 정읍면
원예단지 및 국제 사격장 구축, 성수면 성수산 도립공원 추진, 덕지면 섬진강 첫 물길 힐링로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사면은 농촌 유학의 성지로, 신덕면은 신덕초를 클래식이 흐르는 숲속 도서관으로, 삼계면에는 국가 전통과자 클리스터를 조성하여 박사골의 옛 명성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일궈낼 천만 관광의 수익은 지난 세월 동안 소외받았던 우리 국민 여러분께 온전히 돌려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임실 군민 여러분, 저 정인준이 약속하는 복지는 시혜성 복지가 아닙니다. 우리 임실의 자산으로 당당하게 벌어서 국민 여러분께 권리로 돌려드리는 보편적 복지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천만 관광의 결실을 나누는 임실엔 행복 배당금으로 주머니를 채워드리겠습니다. 치즈 판매 수익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치즈 판매 수익에서 10%를 돌려드리는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군이 함께 책임지는 임실엔 성장페이로 부모님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드리겠습니다. 교통 불편 없이 임실 어디든 편히 오가실 수 있도록 행복골 서비스를 전면 확대하고 무상 서비스를 열겠습니다. 돈이 돌고 사람이 모이고 웃음꽃이 피는 임실, 확실한 변화, 저 정인준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임실에서도 안심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1세부터 17세까지 월 10만 원의 성장페이를 지급하고 한방중에 아이가 아파도 전주나 광주로 달리지 않도록 24시간 초아 청소년 응급 의료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동시에 임실군 의료원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평생 농사짓고 뼈마디가 아프신 우리 국민들을 위해 어르신 근골격계 정밀검진을 지원하고 침침해진 눈을 밝혀드릴 안진환 검진을 군에서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들이 국회의원 눈치 보고 정당 눈치 보며 줄서기에 바쁠 때 저 정인준은 국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국민의 귀로 듣고 국민의 입으로 말하며 국민의 생각으로 군정을 실천하겠습니다. 기호 5번 정인준에게 꼭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